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엽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두고 뼈가 빠지게 일한다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러한 말처럼 정말로 어깨뼈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어깨가 빠졌다고 표현하는 어깨 탈구인데요. 어깨 관절은 운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탈구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이런 어깨 탈구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성 탈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 주변에 보면 머리카락 좀 묶으려고 해도 어깨가 빠진다. 칠판에 글씨 쓰는 것도 두렵다. 그리고 즐기던 운동도 어깨 빠질까 봐 못하겠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툭 하면 빠지는 이 어깨,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깨 탈구란 어떤 질환인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선생님. 어깨 탈구는 어깨 관절의 뼈와 연골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발생하지만 중장년층도 종종 겪는 질환입니다. 네. 어깨 관절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과 인대가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데 탈구가 발생하면 이 관절막과 인대가 붙는 부위인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찢어지는데요. 이것을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관절이 반복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 와순 파열로 인해서 이 탈구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자, 근데 먼저 탈구 증상이 다른 관절들보다 유독 어깨 관절에서 잘 나타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깨 관절은 인체의 관절 중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진 관절입니다. 운동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관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흔히 어깨 관절을 골프티 위에 놓여 있는 골프공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관절에 비해 안정된 뼈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무릎처럼 관절의 긴장을 유지하는 인대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관절 와순의 파열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습관적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근육이나 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관절 와순은 좀 용어가 낯설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탈구가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어깨 관절을 골프티 위에 놓여 있는 골프공으로 표현합니다. 네. 골프티 모양의 관절와라는 오목한 뼈 위에 아, 골프공 모양의 상완골이라는 둥근 뼈가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요. 네. 이 관절와라는 오목한 뼈의 테두리에 어깨를 안정적으로 감싸고 있는 관절와순이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아, 관절와순이 오목한 부위를 더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관절와순이 찢어지면서 탈구가 발생합니다. 네. 전체 탈구 중 85% 정도가 전방 탈구인데 가장 많이 동반되는 손상이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이고 이를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네.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나이가 많은 경우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 힘줄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탈구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탈구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 드물게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인대가 과도하게 느슨한 경우 특별한 외상 없이 탈구되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손상 자세는 팔을 옆으로 든 상태에서 뒤로 꺾이는 힘을 받았을 때이며 대표적으로 공을 던지거나 아, 기지개를 펴는 자세에서 팔이 더 뒤로 젖혀지면서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구조물인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서 탈구가 이루어집니다. 탈구를 원래 위치로 맞추고 파열된 관절 와순이 잘 아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탈구가 교정되지 않거나 골절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재발성 탈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탈구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서 재발성 탈구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깨 탈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증상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아. 팔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보입니다. 아, 어깨 앞쪽으로 무언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 반대편 어깨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재발성 탈구의 경우 공을 던지는 자세가 되면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들그럭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들락날락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주로 과격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어깨가 빠지면 당장은 어깨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인다고요? 네, 탈구의 방향에 따라 팔이 특정한 자세로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요. 네. 탈구된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반대편 팔로 아픈 팔을 받치면서 앞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 앞쪽으로 무언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며 정상적인 어깨 근육의 둥근 모양이 편평해지거나 네. 오목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깨 위를 덮고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탈구만 된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손상이 이제 동반된 경우는 또 다른 문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골절과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CT, 초음파나 MRI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치명적입니다. 신경 손상의 주된 증상은 팔의 근력이 떨어지고 저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손상은 경미해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나 3개월이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혈관이 손상되면 팔이 붓고 색깔이 변하며 팔의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손상이 의심되면 혈관 조영술로 진단을 해야 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깨 탈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탈구가 됐을 때 물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첫 탈구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재발성 탈구의 경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운동 제한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어깨가 탈구가 되면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깨가 탈구되면 최대한 빨리 맞춰야 합니다. 탈구 경과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맞추기 어려워지고 신경 및 혈관 손상, 뼈와 연골이 마모될 확률이 커집니다. 따라서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애초에 탈구가 안 생기게 하는 1차적 예방법,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첫 탈구 이후에 재발성 탈구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2차적 예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재발성 어깨 탈구 생기는 경우 어떤 요인들에 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어떤 환자에서 재발성 탈구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첫 탈구 발생 연령이 낮고 작은 외상으로 쉽게 탈구된 경우, 환자의 활동성이 큰 경우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재발은 탈구 후 처음 2년 내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재발성 탈구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깨 탈구가 생겼을 때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어깨가 빠진 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가운데 어깨가 빠지면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수술적 치료 여부는 환자의 나이, 직업과 생활 습관, 동반 손상 유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첫 탈구가 심하지 않으면 비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여 고정한 후 체계적인 재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잘 치료받으시면
건강한 어깨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깨 탈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하면 재발성 탈구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의 손상도 좀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선생님? 충분한 비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거나 처음 발생한 탈구일지라도 고위험군인 경우, 큰 골절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전 화방 관절 와순, 즉 방카르트 병변을 봉합하며 어깨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3개 뚫어 관절경과 수술 기구를 관절 내에 삽입한 후 이루어집니다. 드물게 뼈가 많이 마모된 경우에는 칼로 절개한 후 뼈를 이식하는 개방적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깨 탈구로 인해 찢어진 전하방 관절 와순, 그러니까 방카르트 병변을 이제 봉합하는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관절 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합니다. 입원 기간은 약 3, 4일이며 전신 마취 또는 신경 차단 마취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어깨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3개 뚫어 관절경과 수술 기구를 관절 내에 삽입하고요. 네. 봉합용 나사, 즉 끝에 실이 달려있는 나사를 뼈에 3, 4개 정도 삽입한 후 파열된 관절 와순을 봉합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나사를 뼈에 박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큰 수술로 느껴지는데 어떨까요? 봉합용 나사는 보통 3mm 미만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대부분 생체에 흡수되는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또한 나사의 몸체가 없이 실 매듭으로만 형성된 봉합용 나사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이물질이 체내에 남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수술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수술 후의 재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수술 소요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수술 전 마취 및 수술 준비, 수술 후 회복 시간까지 합친다면 대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수술 후에는 보조기를 4에서 6주간 착용하며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수동적 운동, 즉 스트레칭을 통해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후 단계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수술 후에 또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재활 운동. 근데 이 재활 운동할 때 좀 특별히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재활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는 것입니다. 네. 수술 후 진행하는 재활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강도로 해야 합니다. 재활 운동 전 온찜질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번에 많은 시간을 운동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하루에 3번 정도 1회 30분 미만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단 환자마다 재활의 목표 및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깨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어깨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병의 이상 신호다. 그죠? 저 어깨 좀 기지개 켜고 이렇게 할 때 막 우두둑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이거 이상 신호일까요, 선생님? 올까요, X일까요? 답은 세모입니다. 어깨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정상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지만 병적인 원인에 의해 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없이 소리만 난다면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어깨 탈구는 주로 1, 20대 주로 생긴다. 이때가 가장 또 튼튼하고 또 그죠? 뭔가 탄탄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때 탈구가 많이 생길까요? 오. 네, 답은 O입니다. 어깨 탈구는 10대에서 20대에 주로 생기는데 이때가 활동량이 가장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깨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관절 와순이 성숙되지 않아 쉽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깨가 탈구된 후 교정하고 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재발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승엽 원장님과 함께 어깨 건강에 관한 오해들 좀 풀어봤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어깨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근육과 인대를 풀어줘야 합니다. 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관절 내 윤활액을 늘려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근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량과 잘못된 자세도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어깨 주변에 근육과 인대가 튼튼하면 쉽게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승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